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른 모습, 끝을 갖다 보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아플 때예요. 아플 때. 배우자가 암에 걸려서 같이 놀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놀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다음에 또 결국은 시댁 문제, 처갓집 문제,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나한텐 되게 잘해줘요. 근데 나의 원가족은 무지무지 싫어해요. 나의 배우자는 억울해하지요. 아니, 난 당신한테 잘하면 됐지. 그랬을 때 얼마나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본성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결국 보통 때 내가 생각하던 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반전이 있을 때 우리 이제 본성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몰아세울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절대로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 굶어지기 직전이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은 본성이 드러나서 그거를 먹은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있어서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둘이 싸우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 화 안 내던 사람인데 화내요. 그럼 내 본성은 이거구나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세운 너는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니라 너처럼 나한테 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행동할 거야. 그거는 본성이 아니지요. 본성이라는 철학 용어를 갖다 인간의 성격이라는 거를 우리는 자꾸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본성과 본능을 막 뒤섞여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능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게 되는 본능과 합치면서 본성이라고 하는 묘한 말을 만들어서 나한테 유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나한테 행동하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나를 사랑하고 다정했던 게 전부 다 그 사람의 본래 갖고 있는 성질에서 이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이탈한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미련이 안 남고 일관성을 가지거든요.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떤 남자들은 태도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성적 매력이 있을 때는 내가 양보하거든요. 성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남자들은 아이를 아내가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임신 기간 중에 아내한테 포악해지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앵커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봐선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리에서 빅5 이론에선 친화성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능력이에요. 성격의 일부이지요. 그래서 타고 태어날 때부터 친절한 사람이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협조성이 강한 사람들은 복수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 잘해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타적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나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수가 있지요. 내 남편이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질투심이 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을 골라 결혼해도요, 내가 착하지 않으면은 또 그 착한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내 결혼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 남편이 착하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착하냐예요. 이제 마케팅 공식이에요. 고객 경험은 경험치 빼기 기대치예요. 근데 애초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써보니까 쓰레기는 아니에요. 만족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대치가 무한대인 고객은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대치가 무한대인 고객은 어떻게든 경쟁자한테 보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결혼하는 부부가 제일 만족도가 높을 때는 결혼하기 전날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다는 게 관계를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이거밖에 못하지. 그 사람이 너 이럴 줄 알았어. 기대치 낮잖아요. 맨날 그 얘기가 사실은 제일 부부들을 사실 화 많이 나게 해요. 기대치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며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 있냐는 거지요. 타인의 입장을 사랑하며 수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대치가 높더라도요, 상대방이 그 내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생각하면서 잘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데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겨요. 어떤 사람이 외모도 출중해요.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날 사랑한대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지요. 어떤 사람이 외모도 별 볼 일 없어요. 성격도 거지 같아요. 당연히 안 만나죠. 내가 예뻐 보이는 사람은 다 예뻐 보이고요. 내가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남의 눈에도 잘생겨 보여요. 얼마나 더 잘생겨 보이냐의 문제지. 우리 인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있냐 하면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지라고 하지만 다들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겨요. 왜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건 불확실하거든요. 왜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하는데 진짜 외모를 보지 않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욕해요. 돈 벌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쟤랑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나를 최고로 여기는 게 느껴져. 그러면은 그게 다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외모를 밝히다 보면 좋은 사람을 놓쳐요. 남자는 다 바람피고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마다 통계는 달라요. 시대 따라. 통계는 남성의 60%는 바람 안 피워요. 여성의 20% 정도를 여성의 외도율로 잡아요. 어떤 통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바람을 피우냐 안 피우냐는 타고 태어나요. 일정 부분. 근데 이게 미리 알 수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술 먹는 모습만 보면 진짜 지긋지긋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술 먹는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걸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괜찮겠거니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불행의 단초가 돼요. 굉장히 나를 좋아해준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까 말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요. 나는 엄청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물심양면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분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는 사람,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나도 돈을 갖다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확률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슬프고 속상한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지만 바꿀 수 있는 거는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따뜻함은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이라도. 그래서 겉으로만이라도 좀 더 친절해지면요. 나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겠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지게 돼요. 막상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이 붙으면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모두 다 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그 사람한테 보이지 않았던 면이 돈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겁도 많으면서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남한테 불친절한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뭐라고 내가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동안 그 사람의 겁이 눌려져 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도 성격의 다른 면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적어도 나에게 속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묘한 자신감이 들면서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나 사랑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지요. 저는 자녀를 대할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신데요.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걸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잘 풀리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지요. 만약에 진짜 자녀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꼴찌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해 주겠지요.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 사회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모에 의한 본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한 20kg 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은 다 나아서 먼 길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무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점들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돈도 많고 내가 지위도 있고 모든 게 있더라도 그냥 나의 어떤 외모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인간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인간적은 그 사람이 따뜻하고 베푸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차피 약간은 이타주의적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베풀어 주니까, 그러나 그분의 배우자나 그분의 자녀분들은 또 속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질수록 인간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자율성이라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도 높고요. 그런 다음에 목적의식도 어느 정도 분명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없는
없는 사람은요, 돈이 많건 적건지 간에 불만이 없고 굉장히 의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상황에선 이렇게 대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대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상사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직장 나오고 나서 밖에서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나를 갖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저렇게 대할 때도 있고, 그거를 굳이 본성이 뭐는 거냐 나누지 않고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야, 이럴 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야,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지 라고 전부 다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굉장히 더 여유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남의 본성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